1강의 게이트웨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박물관 멤버십 회원을 위한 추가 혜택을 알려주기 위한 것. 그러니까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한 거야. Miss Larson에게 I'm writing to you. 지금 귀하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뭐에 대한 건데, 당신의 최근 멤버십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지금 귀하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you signed up for, sign up for 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를 등록하다 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박물관 멤버십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 멤버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공하는 건데, 특별한 할인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박물관 멤버십에 등록을 하셨네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이렇게 쓴 건데, 뒤에 나와 있는 요 현재형은 어떤 식으로 쓴 거냐면,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당연히 과거를 써야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현재형을 써야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현재형은 왜 썼나 봤더니만, 이 멤버십이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도 뒤에 나와 있는 특별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벌어지는지 아닌지 요거를 좀 보면 되거든. 얘는 과거에서 벌어졌던 일, 얘는 지금도 제공하고 있는 일. 그래서 현재형을 쓰는 거야. As stated in the last newsletter. newsletter는 소식지 정도. 지난 소식지에서 명시된 것처럼, state라고 하는 것이 진술하다, 명시하다, 알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 소식지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렇게 봐도 괜찮아. 좀 이따 설명할 거고. This year, 올해 we are happy. 우리는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뭐뭐 하게 되어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뒤에 투동사 원형하고 같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뭐 중학교 방식이긴 하겠지만, 감족의 형용사 뒤에 투동사 원형이 이렇게 되게 되면 뭐뭐 하게 되어 앞에 하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나타내주면 돼. 우리의 50번째 기념일을 축하하게 되어서 우리가 기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라는 거. 여기부터 보자. 접속사라고 하는 것 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ing나 pp와 같은 형용사가 올 수도 있겠지. state라고 하는 것이 명시하고 알리는 타동사,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정도에서 보면 돼. 그럼 여기서 실제 내용이 뭐가 명시가 됐냐면, 뒤에 내용이 명시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as it was stated, 이런 식으로 가도 내용상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문법적으로는. 올해 우리가 굉장히 기쁘대, 축하하게 되어서. 근데 이 부분을 to celebrate라고 하는 것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될까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 어떤 거냐면, 이 to celebrate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50번째 기념일이 있고, 이 기념일을 앞으로 축하하게 될 거고, 이 부분은 축하할 거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비동사인이잖아. 축하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지금. 그래서 올해가 아마 50번째 기념일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매해 1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념일이니까 축하를 하고 있는데, 딱 50번째 기념일이 됐어 라기보다는 그걸 위해서 지금 축하하는 기간인 거지. 그런 거를 축하하고 있는 중인 거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문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둘 다 맞지 뭐. 둘 다 맞는 거야. 지금 이게 축하를 앞으로 할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해. 그리고 이 50번째 기념일을 축하하게 되어서 기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혜택을 준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다 괜찮다. 그래서 we would like는 뭐뭐 하고 싶다지. 귀하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거. offer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두 개 갖는다. These include, 이러한 것들은 포함합니다. 뭐를? Free admission이라고 하는 무료 입장. 뭐에 대해서? Up to 10 people, 10명까지의 사람에 대해서. up to가 뭐뭐까지? 그러니까 10명까지의 사람에 대해서 무료 입장을 제공합니다. 또 20%의 할인된 어떤 가격, 이 박물관 상품에 대한 20% 할인 가격을 또 제공한대. 언제? On your next visit. 당신이 귀하가 다음에 방문할 때. 귀하가 다음에 방문할 때
10명까지는 무료 입장이 되고 그리고 박물관 상품의 20% 할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는 거지. You will also be invited. 여러분은 또한 초대될 것입니다. 어디로? 모든 새로운 전시회를 여는 거니까 전시회 개막에 어떤 전시회를 이제 막 시작하는 전시회 시작? 이걸 우리말로 개막이라는 거 말고 다른 거 없나? 그냥 오프닝이라고 보자. 전시회 오프닝에 초대가 될 것입니다. 올해 at discounted prices라고 하는 할인된 가격에서 We hope, 우리는 희망합니다. 당신이 enjoy these offers, 이러한 제공들을 즐기기를 희망합니다. For any questions, 어떤 질문이라도 있다면 please feel free to contact us. 자유롭게, 마음 편하게 우리에게 연락하십시오. Feel free to 동사 원형이 하나의 문법적인 표현이야. 자유롭게 뭐뭐하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적인 것들도 좀 잘 봐야 돼. 우리가 모의고사에 보면 실용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용문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 해석만 좀 잘 보면 괜찮을 것 같아. 3강의 게이트웨이를 좀 보도록 할게. 이 내용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단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우선 내용을 볼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 you can make,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변화. 어디에서? 여러분의 작업 습관에서. 여러분의 작업 습관에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어가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is가 동사가 되겠지. 그래서 수일치로 맞춘 거야. 이것은 to switch, 바꾸는 것입니다. 뭐로? switch to, 뭐뭐로 바꾸는 거, 뭐뭐로 전환시키는 것. 전치사 to로 나와 있고 creative work first, 먼저 독창적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reactive work second,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서 반응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야. 자, 해석은 별 무리가 없지. 그리고 앞쪽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습관이 있을 거고 이 습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뭘까라고 하면 먼저 독창적인 일을 먼저 해. 그리고 나서 반응적인 일을 나중에 하면 되는 거야 라는 것까지. 해석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데 여기에서 왜 reactive라고 하는 단어로 썼을까라는 거지. 독창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와닿지. 근데 반응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내가 먼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거는 나만의 생각으로 뭘 하는 거니까 그건 독창적이겠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가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 그럼 거기에 반응해서 하는 일, 그걸 reactive work라고 하는 거야.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주체적인 일이 되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무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하게 되는 일을 얘기하는 것.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된다. 그리고 이게 to switch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동사 뒤에서 보충하는 말로 쓰였고 앞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서 to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충해주는 자리에 명사적인 성질로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blocking off, 차단하는 것입니다. A large chunk of, chunk가 원래 덩어리거든. 큰 덩어리래. 그럼 그냥 많은 정도로 보자. 많은 시간을 차단하는 거야. 언제? 매일. 뭘 위해서?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어디에서? On your own priorities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우선순위에서 독창적인 일을 위해 매일 많은 시간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로? 전화와 이메일을 끈 채로. 이렇게 보면 돼. off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끈 상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꺼진 상태로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지. 보통 우리가 with 나오고 명사 나오고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럴 때 뒤쪽에 나와 있는 이 off라고 하는 거를 잠깐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off 잠깐 볼까?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형용사로 쓰이는 부분들을 잠깐 볼까요? 전치사가 있었고 여기 나와 있네. 먼 쪽에 갈라진, 철이 지난, 벗겨진, 한가한, 끊겨진 뭐 여러가지 있지. 중단된 이런 것도 있잖아. 스위치 따위를 끈, 중단된 이라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에 with 나오고 일반적인 문법의 구조로 본다면 with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명사, 형용사 이런 형태로 써서 명사가 형용사인 채로
전화기와 이메일이 꺼진 채로 이런 의미야. 그래서 전화와 이메일을 끈 채로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창의적인 일을 위해 매일 많은 시간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을 차단한다라는 게 또 무슨 의미일까를 좀 봐야겠지. 너희가 봐야 될 거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석은 단어만 가지면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reactive도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설명을 했던 거고, 차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랬어. 근데 주변에서 자꾸 뭘 하라고 해. 그러면 이거를 반응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 나만의 우선순위에 있는 독창적인 일을 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이 blocking off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 동안 외부에서의 영향을 차단시킨다라는 것으로 보면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문맥을 잘 읽어갈 수 있는 방법들인데 뒤에 내용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진다.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나는 뭐뭐이곤 했습니다. frustrated, 좌절한 어떤 작가. 그러니까 좌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한 작가이곤 했습니다. used to는 뭐뭐이곤 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내포한 의미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거야. 나는 예전에는 실패한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이런 걸 또 내포하고 있어. used to 동사원형 뭐뭐 하곤 했다. frustrated가 뒤에 writer이라고 하는 것을 꾸며주는데 수식을 받을 때에는 해석을 해야 돼. 수식 받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얘가 좌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좌절을 했던, 뭔가 실패했던 의미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making this switch, 이러한 전환을 하는 것은 turned, 바꿨습니다. 누구를? 나를. 뭐로? productive writer이라는 생산적인 작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작가가 됐겠지. 그럼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먼저 독창적인 일을 먼저 하고 반응적인 일은 나중에.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은 자신의 글을 쓰고 싶긴 하겠지만 주변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오겠지. 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때까지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반응해서 일을 하는 것도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것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힘들었었던 거고, 그래서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에게 중요한 일을 먼저 했어. 그리고 주변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나중에 했어. 그랬더니만 내가 뭔가 성공한 작가가 되었다라는 거. 하지만 there wasn't a single day. 이걸 해석을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와야 돼. 안 그러면 해석 이상해진다. 하지만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라고 하는 게 어떤 하루냐면 내가 앉아서 글을 쓰는 거야. 뒤에 an article, 기사, 블로그의 게시물, 그리고 책의 한 챕터를 써. 내가 앉아서 뒤에 나와 있었던 기사나 블로그의 게시물이나 책의 한 챕터를 써. 뭐 없이. 일련의 사람들 없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데? 기다리는 사람이야. For me, 내가 to get back to them. get back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게 다시 연락을 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답장하다 정도로 보면 돼. 내가 그들에게 답장하기를 기다리는 일련의 사람들이 없이 내가 앉아서 기사와 블로그의 게시물과 책의 한 챕터를 쓰는 그러한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야. 해석은.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루도 없었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앉아서 지금 이런 것 없이,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없이 앉아서 자유롭게 글 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나도 없었대. 그러니까 해석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할 때마다 라고 본 거지. 내가 앉아서 기사를 쓰고 블로그 게시물을 쓰고 책의 한 챕터를 쓸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일련의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답해 주기를 기다리던 날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했었다라는 걸로 의역을 좀 한 거야. 원래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였지. 자, 이해되겠나?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답해 주기를 기다렸다. 내가 할 때마다 라는 것.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봐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도 있는데, 아니다. 뭐 그렇게 보지 말자. 보자. 왜냐면 이게 전치사, 해석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ing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전치사 때문에 ing를 썼다라고 보는 게 좀 좋아. 전치사가 여기 있지. 지금 얘가 명사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게 좋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를 주어처럼 동사처럼 가는 거야. 그래서 연속된 일련의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답장하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문장처럼 놓고 그 다음에 without을 붙여. 일련의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답장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앉아서 쓸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좀 낫겠지. 그래서 뒷문장을 보면은 완전한 문장에서 관계 부사라고 하는 when을 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전치사 때문에 ing를 썼다고 보는 게 좋아. It wasn't easy.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쉽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it isn't still. 여전히 쉽지도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동사로 받아와야겠고, 여기에 didn't와 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 같은 내용이니까. 특히나 when I get phone messages. 내가 전화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는 특히나 쉽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I sent you an email 2 hours ago 라고 하는 제가 2시간 전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전화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 특히나 이런 상황들이 참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이시 가리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은 나에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로. 그리고 begin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하다. 뒤에 뭐뭐로 시작하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begi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ing를 썼지. 우선 얘가 타동사로 쓰인다 라고 해도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의 ing. 그래서 begin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ing로 쓰고, 얘는 뭐 pp 형태로 쓸 수는 없겠지. By definition, 당연이라는 거야. 당연히 이러한 방법은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이런 것들은 표현을 잘 봐야 돼. against the grain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와 어울리지 않는 이라는 건데, 자, 요게 지금 사전적으로 잠깐 좀 봐주면 이런 게 있어. against the grain, 정상이 아닌 성미에 거슬리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성질과 성미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뭔가 어울리지 않는, 뭐뭐에 반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봐주면 돼. 그래서 이러한 방법, 그럼 이 방법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반응적인 일 나중에 하는 것, 즉 자신만의 우선순위에서 독창적인 일을 위해 많은 시간을 차단하는, 주변의 어떤 영향력을 차단하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하는 압박감이라는 것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것.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기대하는 것이 빨리 일을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거든. It takes willpower.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식은 의지력이 필요해. 뭐 할 수 있는 의지력? To switch off the world. 세상의 스위치를 끄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력이 필요하지. 봐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스위치를 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앞에 있었던 block off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차단시키는 거야.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들의 스위치를 끄겠다. 심지어 for an hour. 1시간만이라도. It feels uncomfortable. 그럼 이건 불편할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습관이 아니거든. 그리고 가끔은 사람들이 get upset. 화가 날 수도 있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는 지금 반대되는 얘기니까. 하지만 it's better. 더 나은 거야. 가주어고 진주어고.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실망시키는 게 더 나아. Over small things. 작은 것들에 있어서. 여기는 over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있어서 정도로 보면 된다. 작은 것들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그냥 실망시키는 게 낫지. 뭐보다. than이라고 하는 것은 병렬 구조지. 투동사 원형하고 투동사 원형하고 병렬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to abandon. 여기 나와 있는 투동사 원형, 여기다가 ing. 이건 안 돼. 준동사는 병렬 구조를 쓸 때 같은 형태를 쓴다. 같은 형태. Abandon your dreams. 여러분의 꿈을 버리는 것. 뭘 위해서? Empty in box라고 하는 텅 빈 수신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텅 빈 수신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어떤 욕구나 기대에 부응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들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였어. 텅 빈 수신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수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봐봐, 이게 뭔가 수신함이 이렇게 있어. 여기 이메일을 담아두는 거야.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요구를 했어. 자, 요거 해주세요 하고 여기 가득 찼어.
여기 하나 담겼어. B라는 사람이 요거 해주세요 라고 해도 또 하나가 담겼어. 그럼 수신함이 가득 차지. 그럼 이 수신함을 비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야? 내가 이 사람들의 요구를 해주면 여기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싹 지워지겠지. 요 사람의 요구를 내가 들어줬어? 싹 지워지겠지. 그러면 수신함이 어떤 상태로 바뀌어? 텅 비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텅 빈 수신함이 된 거야. 텅 빈 수신함을 위해 여러분의 꿈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얘기가 된 거야. 달리 말하자면 You'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여러분의 잠재력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전문성이라는 환상을 위해서. 봐봐. 이거 설명해주는 선생님 있어? 없지. 왜 없겠어? 공부 안 하니까. 전문성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문가는 누구야? 아니 전문적인 사람은 모든 거를 통달하고 숙련된 사람이야.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 야 누군가가 뭔가를 요청하고 요구했어. 바로 할 수 줄 수 있어. 질문했어. 바로 답할 수 있어. 그럼 전문성이라는 게 뭐야?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때 그거를 바로 들어주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전문성이야.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희생시켜 줄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지금 나와 있었던 여기에서 여기에 이 부분이 있지? 전문성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부분하고 똑같아. 지금 여기에 얘랑 같은 거야. 텅 빈 수신함을 위해 여러분의 꿈을 버리는 것. 조금 단순하게 보면 그냥 텅 빈 수신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문성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를 해결해 주는 것. 그거야. 그게 바로 전문성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봐두고,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자신만의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는 세상과의 어떤 그 스위치를 꺼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좀 차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던 거다. 4강의 게이트웨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요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요지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은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이었어. 처음부터 볼게. 21세기는 is the age, 어떤 시대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is characterized, 특징 지어지는 뭐로? 지식으로. 뭐로서의 지식?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지식. 그런데 이 중요한 자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쟁력 있는 이점 for companies라고 하는 회사에 있어서, 어떤 기업이나 회사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경쟁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위라고 하는 말로 좀 바꿔주면 돼. 우세한 위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업에게 있어서 또는 회사에게 있어서 경쟁력 있는 우위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지식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그러한 한 세기인 것입니다. 21세기라고 하는 것. 기업에게 있어서는 이점이나 우위를 가져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gains.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어휘 그 정도만 이렇게 판단을 좀 하도록 할게. 자, 계속 좀 가본다. to acquire, 얻기 위해서. 문장의 첫머리에 투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그 내용이 뒤에 콤마를 쓰면서 문장을 완벽하게 연결시킬 때에는 뭐뭐 하기 위해서 정도로 보면 돼. 이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직들은 must rely on, 의존해야만 돼. 어디에? 뒤에 자료에 의존해야 되겠지. 그들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 최종적으로는 앞에 나와 있었던 지식을 얻는 거고, 그러면 이 지식을 얻기 위한 첫 단계라기보다는 뭐 첫 단계로 올 수도 있겠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자료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 그럼 자료는 뭐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즉 기본적인 요소인데, 이것은 주어 동사 자리, 단순하지만 좀 체크했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복수 형태라고 좀 보고 있지만 요즘에는 단수 복수에 모두 다 쓰이고 있다. 그래서 is라는 걸로 이렇게 써놨어. 기본적인 요소인 자료라고 하는 것은 is gathered, 모여져. 매일 모이는 거야. 뭐로부터? different input sources라고 하는 서로 다른 입력 출처들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는 입력이 여러 출처들로부터 매일마다 모아진다라고 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추출이 되네.
또는 학습이 이루어지겠지. 뭐로부터? 이러한 자료의 출처들로부터. 자, 우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뒤에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획득된 capture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포착하다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자료에서 정보를 포착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정도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획득된 정보는 그리고 나서 transformed, 변형됩니다. 뭐로? 바뀐다라는 것. 지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용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행동과 결정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우선 해석은 이렇게 됐고, 큰 틀로 보면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고, 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knowledge가 되는 거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 나와 있었던 actions하고 decisions라고 하는 이런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 자, 불필요한 거 좀 없애고 다시 가보자. 그러면 문법적으로 따지게 되면 앞에서는 해결이 됐고, extract라는 단어는 타동사, learn도 타동사, 둘 다 목적어가 지금 없지. 그래서 수동, or는 병렬 구조니까 pp만 그대로 받아온 거고, captured라고 하는 것은 information을 수식하는 관계였는데,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로부터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 정보가 뭔가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정보는 앞에 데이터에서 포착되어진 거니까 captured. 그리고 transform 역시나 타동사, 목적 없다면 수동으로 가면 되겠고, 여기서는 be used to 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쓰였지.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거고, to 다음에 ing를 쓰게 되면 얘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걸로 쓰이는데 의미가 좀 안 맞아. 그래서 to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야. 대체로 by and large organizations, 조직들은 또는 기업들은 또는 기관들은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를? 어떤 문제도 없대. 어떤 문제인데? of not having enough data라고 하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 어떤 이러한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대. 충분한 자료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직들이 또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are rich with data, 자료에 있어서는 풍부하니까. 자료는 엄청 많아. 들어오는 출처라고 하는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자료는 굉장히 많거든. 근데 문제가 있어. 하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 콤마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is, 뒤에 겁니다. 많은 이 기관들이 또는 조직들이 poor, 뭔가 좀 빈약하다는 거야. 어디에서? 정보와 그리고 지식에서. 자료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료만 있다라고 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정보는 추출되고 학습되고 그게 나중에 지식으로 바뀌는 건데, 자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뭔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용상 자료는 많고 정보와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however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러한 사실은, 즉 앞에 자료는 많은데 정보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translate into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도전 과제들, 문제들 중에 하나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faced by organizations라고 하는 어떤 기관들 또는 조직들, 여기서는 그냥 기업으로 보면 되겠지. 여기서 organization은 company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 직면되는 거니까 타동사, 목적 없어서 수동,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how to transform, 어떻게 바꿀까, 변환시킬까, 이 가공하지 않은 자료를 뭐로? 정보와 그리고 결국에는 지식으로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올바르게 활용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게, 만약에 올바르게 활용만 된다면 provide, 제공해줘. 어떤 것을?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능력? 소비자의, 고객들의 행동과 그리고 사업의 어떤 경향, 흐름, 이러한 것들을 예측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점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은 자료는 많지만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였고, 자, 뒤로 가보면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었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서 뒤에서 다시 의문사 투동사 원형이다 라는 명사적인 성질로서 그 문제를 좀 다시 언급을 좀 한 거고, challenge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내용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받아서 which를 썼는데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부연 설명이야. 그리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완전한 문장을 쓰기도 하지만 ing나 pp라고 하는 걸 쓸 수도 있다라고 했었지. 그러면 ing, pp라고 하는 것은 태구별만 하면 돼. exploit라고 하는 단어가 활용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어. 타동사야. 목적 없다면 수동이라는 것. 그래서 if it is exploited 이렇게 써도 큰 무리는 없는 건데 굳이 이거를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knowledge라고 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which 거기에 단수로서 provide 이렇게 된 것. 그래서 기업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정보와 지식으로 변환하는 능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경쟁력이 생긴다. comparative advantage라고 하는 요것이 요 정도까지 봅시다. 5강의 게이트웨이 problem framing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야. 처음에 이거를 정의를 하고 있지. problem framing이라고 하는 것은 amounts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해당하다 또는 뭐뭐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to가 전치사로 쓰였어. 그래서 ing를 써줘야 된다. 정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뭘 정의할 거야?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작정하고 있는지, 마음 먹고 있는지, 뭐 하기로? 해결하기로. propose라고 하는 것이 propose to 동사 원형이 뭐뭐 하기로 마음 먹다 이런 의미로 쓰여. 제안하다 이런 말 보지 말고 propos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로 마음 먹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기로 마음 먹었는지를 정의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What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디 자리에 있었나 살펴보니까 여기 solve라고 하는 단어 뒤에 목적어가 없지? 요 자리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what problem을 붙였을까라고 보면 which라고 하는 단어와 w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명사와 함께 쓰여서 어떤이라고 하는 의미로 쓸 수 있거든.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what problem이 된 거고, 전체적인 구조로 본다면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이 된 거야. propose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것은 중요한 활동입니다.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the frame, 틀, 여러분이 선택하는 틀, 이 선택하는 틀이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어디에?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한 이해, 여러분의 그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로 인해서 conditioning your approach to solving it.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conditio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봤을 때는 얘가 우리가 단어장에도 정리를 좀 해놨지? 여기 보면은 condition에서 결정하다, 좌우하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conditio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조건이 되게끔, 그런 상황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결정하다, 좌우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방식, 접근법,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 자,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선택한 어떤 틀이 있을 거야. 근데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는 이러한 것이 바로 problem framing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problem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틀을 하나 딱 만들어놔. 그럼 여러분이 그 틀을 선택을 해서 보면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제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구나 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처음에 하나의 틀을 만들면 문제가 뭐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뭘 쓸까? 이렇게 된다는 것. 문법적인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우선 you choose라고 하는 것은 the framing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꾸며주고 있지. that이나 which와 같은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동사 나왔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큰 무리 없고, thereby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사야.
그로 인해 라고 하는 거. 문장이 이미 다 끝났어. 여기서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고 뒤에 부연 설명을 써야 돼. 그러면 분사를 쓸 수 있지.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조절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부분에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의 ing를 이렇게 써준 거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던 이 problem framing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하나의 예시로서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요 사람들의 일련의 실험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요 실험에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in which는 당연히 where이라는 걸로 바꿔도 큰 무리가 없어. 그들이 사람들에게 요청했어. 뭐에 대해서? 방식을 요청한 거야. 뭐 할 수 있는 방식인데 reduce crime in a community라고 하는 한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요청을 한 거야. ask라는 단어가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나오는 거를 보통 우리가 투동사 원형으로 많이 알고 있지. 그런데 ask라는 단어 다음에 목적어를 쓴 다음에 이 목적어가 뭔가를 하도록 요구한다면 투동사 원형이 되는 거고 명사를 요구하면 for 명사가 돼. 이렇게 쓴다. 그리고 뒤에는 투동사 원형 way를 꾸며주는 거야. 그들이 그래서 찾아냈지, 알아냈지. 뭐냐면 반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제안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험을 해서 야, 한 지역사회에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청을 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저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겠지. 요 사람들이 바로 respondents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의 제안이 바뀌더라는 거야. 상당히 바뀌다라는 거지. 뒤에 뭐에 따라서 아주 크게 바뀌었다는 거야. 뭐에 따라서냐면 뒤에 뭐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비유 표현이 used to 사용된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 비유적인 표현을 썼나 봐. 사용된 뭐 하기 위해서 to describe crime 범죄를 설명하고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비유적인 표현이 was 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뒤에 as a virus or as a beast라고 하는 바이러스로서 또는 어떤 야수로서 이 비유 표현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앞에 나와 있었던 이 응답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라고 한대.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을 바이러스라는 것으로서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지 아니면 어떤 야수나 뭐 짐승 같은 것으로서 비유적인 표현을 썼는지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 depending on은 전치사의 개념이야. 그럼 뒤에는 명사 성질이 들어가야겠지. 뒷문장에 the metaphor was 뒤쪽에 나와 있는 주어 나왔고 그리고 비동사 나왔고 비동사에 필요한 것들 다 썼지.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었던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고 완전한 문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명사 자리는 접속사가 들어가야겠지. 근데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에서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whether를 썼어. 같은 의미로 if를 쓰면 어떨까라고 하겠지만 얘는 안 된다. if는 타동사 뒤에만 쓴다고 봐야 돼. 그리고 여기를 보면 metaphor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된 거네.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왜냐면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겠지. 그래서 수식하는 구조에서 여기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썼고 투동사 원형은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야.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된 used to describe being 안 된다. 이거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돼. 그래서 metaphor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된다. 원래는 이 구조가 비동사 used 투동사 원형에서 온 거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비동사 못 쓰고 얘만 이렇게 쓴 거지. 사람들은 제시를 받은 사람들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해. 뭘 제시받았어? 비유적인 표현을. 그런데 이 비유적인 표현은 비교하고 있어. 뭐를? 범죄를. 뭐로? compare A to B. 바이러스로 이 범죄를 비유하고 있어. 그런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야? 침투하는 바이러스야. 어디를? 도시를. 이렇게 된 거야. 도시를 침투하는, 도시를 침입하는 바이러스로 범죄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제시받은 사람들은 강조했습니다. 동사가 나와서 예방과
그리고 다루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and에서 prevention이라고 하는 요 단어하고 addressing하고 두 개가 병렬 구조다. 타동사 뒤에 명사성질, 얘도 명사성질. 그래서 ing를 쓴 거야. 여기 아니야, 이건.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 문제의 뿌리의 원인, 즉 근원이 되겠지. 문제의 근원을 다루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eliminating poverty, 가난을 제거한다던가 아니면 교육을 향상시킨다라는 것과 같은. 자, 이렇게. 그래서 도시에 지금 침범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 이 바이러스가 범죄와 비슷한 거야 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람들한테 내비쳤더니만 그러면 바이러스는 예방해야지. 그리고 뿌리적인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다 없애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가난을 없앤다던가 교육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된 거고, 문법적인 것들을 조금 보면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다 부연 설명들이지. present는 타동사다. 목적 없으면 수동으로 가야겠고, compare 타동사야. 뒤에 나와 있었던 요 crime이라는 걸 목적으로 가지면서 앞에 걸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ing. 그리고 invade도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 있지 ing. 뒤에 나와 있는 얘는 설명을 좀 했던 거고, such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같은 이라는 건데, 앞에 나와 있었던 예방책, 다루는 것, 그럼 요런 명사, 강조했던 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명사성질로서 ing를 이렇게 써줬어.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는 걸 보니까 비유적인 표현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했지. 하나는 바이러스고 하나는 야수나 짐승.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이제 beast가 나와야겠네. 제시를 받은 사람들이야. 똑같은 방식이었다. 뭐로? 뒤에 beast metaphor이라고 하는 어떤 짐승에 대한 비유를 제시받은 사람들은 focus, 집중했어. 어디에?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거. 뭔가 사람들을 조금 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안 좋았던 것들을 조금 치유하고, 그래서 좋은 걸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remediation이라고 하는 걸로 좀 썼지.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단어 밑에 다 정리가 돼 있어. 교정이라고 하는 거, 교정 조치. 교육을 시켜서 올바르게 바꾼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걸 봤더니만, 이럴 때는 증가시킨대. 경찰력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감옥이라는 교도소와 같은 어떤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지. 자, 단어 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긴 있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교정이라고 하는 것,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다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 problem framing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영향을 주더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심 내용이었다. 자, 6강의 게이트웨이. 원래 이 지문의 문제는 제목이었어. 현대 대장장이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 술이라고 하는 기술이다 라는 거. 앞에서부터 좀 볼게. mending and restoring 이라고 했는데, mend라고 하는 것은 뭐 고치는 거, restore 회복하는 거. 사실은 두 개는 비슷한 거야. 그래서 고치고 수리하는 것, 누구를? 물건들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은 종종 요구합니다. 어떤 것?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을 요구합니다. 누구보다도, 원래 생산하는 것보다도, 최초의 생산보다도, 처음에 생산할 때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도 훨씬 더 많은 창의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만큼 mending and restoring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야. Pre-industrial blacksmith라고 하는, 여기서는 산업화 이전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나중에 산업화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할 거다.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는 물건들을 만들었어. to order. 이거 조심해야 돼. order이라는 단어가 명령하다, 주문하다가 아니야. 이건 주문이라는 명사야, 명사. 그리고 to가 뭐뭐에 따라라고 하는 요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 그래서 주문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었지. 누구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 이 사람들 어디 있는데? 자신의 즉각적인 공동체. 즉각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가까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지역사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뭐. 자신의 가까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문에 따라서 물건들을 만들었지. 즉 다시 말하자면 customizing the product라고 하는 상품을 주문 제작하는 거야. customizing이라고 하는 것은 customer, 고객에게 맞춤 제작하는 거거든. 상품을 주문 제작하는 것은 주어,
콤마 나왔고 콤마 나왔고 다시 설명하는 거다. 즉 다시 말하자면 얘가 주어고 단수 그래서 was야. 다시 말하자면 그 상품을 modifying 변형시키고 그리고 얘도 변형시키는 건데 둘 다 변형시키는 거지 뭐. 그 물건 자체 상품을 바꾸고 변형시키는 것이지 뭐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상품을 맞춤으로 제작하는 것은 고객 맞춤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고객들은 would bring things 그 물건들을 가져오곤 했어. back 다시 만약 어떤 것이 잘못된다면 go wrong 잘못되는 것. 수리라고 하는 것은 was thus 그래서 뭐냐면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된 것이었던 거지.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제작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만들고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fabr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전에는 제작이라고 하는 것이 제작에서 끝난 게 아니라 수리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extension이라는 말을 쓴 거야. 왜냐하면 고객 맞춤화로 물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수리를 하고 결국은 fabrication이라는 어떤 상품이나 물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제작에서만 끝나지 않고 고객이 다시 왔을 때 수리하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였다라는 의미에서 extension이 된 거다. industrialization이라는 산업화 그리고 결국에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 또는 뭐뭐로 인해 이 with라고 하는 것이 뭐뭐로 인해라고 하는 원인으로서 쓰이기도 해. 결국에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공장 기계들을 가져오면서 앞에서는 손으로 하던 개인적인 일이었지만 이제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얘가 주어고 became 되었대. 뭐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의 어떤 영역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건 만드는 거는 기계의 영역이야. 그냥 기계를 그냥 다룰 수 있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지. 앞에 나와 있는 건 물건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쪽은 물건을 만드는 기계만 다루면 돼. 그런 영역이 되었대. 뭘 가지고 있는 with limited knowledge라고 하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영역이 되었다. 제한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 대한 지식은 있겠지만 물건 자체에 대한 지식은 없을 수 있거든. 그래서 limited 제한된 이라는 걸로 봤고 하지만 수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to require 요구했습니다. 많은 이해, 뭐에 대한 이해, 디자인과 그리고 설계와 재료에 대한 많은 이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continue라고 하는 요 단어는 뒤에 ing도 올 수 있고 또는 투동사 원형도 올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ing로 써도 나쁘지 않다. requiring으로 써도.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앞쪽은 지식이 적은 거였고 그럼 여기는 좀 커야겠지. 그래서 large를 쓴 거지. 즉 다시 말하자면 콤마 즉 다시 말하자면 이해인 거지.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디자이너의 설계한 사람의 의도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comprehension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야. 뒤쪽 manufacturers all work 이 제조업자들은 모두 다 일을 해. 뭐에 의해서? 기계에 의해서 일하고 아니면 by vast subdivision이라고 하는 division이 나누는 거야. 아래로 나눠서 세밀화시키는 거야. 세분화. 노동의 굉장히 많은 세분화에 의해서 일을 하게 돼. 앞에 나와 있는 제조업자들이 요즘에 보면 기계로 일하고 그리고 부분을 만드는 것이 다 따로 있지. 전체를 아우러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말하자면 not by hand 손으로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요것이 설명했대. 뭐 이름이니까. 하지만 all repairing must be done by hand. 모든 수리가 손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We can make every detail of a watch. 우리는 시계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 그리고 총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기계로 만들 수는 있지. 하지만 기계는 cannot mend it. 그것을 수리할 수 없어. When broken. 망가졌을 때 when it is broken 이라고 하는 걸로 봐주면 되겠지. 접속사 뒤에 ingpp 가능하고 break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러뜨리다 망가뜨리다. 그럼 여기서 broken 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지다 라는 수동으로 쓰는 게 가장 의미가 맞겠네. 뒤에 거는 말할 것도 없이 a clock or pistol 이라고 하는 시계와 어떤 뭐 곤총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수리될 수 없다라는 건데 요거는 사전을 잠깐 좀 봐봐.
much less라고 하는 하물며 뭐뭐는 아니야. 하물며 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내용들을 다시 보면은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이 앞에 있었던 시계나 어떤 그 총의 세부적인 것들은 다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수리할 수는 없어. 근데 왜 여기서 여기 잠깐만 좀 보고 할게.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아니 총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시계도 나왔으면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이걸 복수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이러한 것들의 모든 세부적인 것들을 다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세부적인 부품들이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every detail이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게 조금 낫겠지? 그리고 뒤에 거를 보는 건 좀 그렇고 every detail 단수잖아. every 단수. 이게 단수야. 요거 이렇게. 그리고 더구나 하물며 뭐뭐도 아니다. 그래서 망가졌을 때 고칠 수 없습니다. 또 하물며 뒤에 나와 있는 시계나 어떤 권총이다라는 것도 망가졌을 때 고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아니다라는 거지. much less라고 하는 거, less가 들어가야 돼. more 같은 말 들어가면 안 되겠고. 자,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지? 6강의 게이트웨이였습니다. 8강의 게이트웨이, 이거는 설명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것들은 해석을 통해서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보기가 아마 영어로 나올 거야. 그럴 때에는 그 보기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하나 좀 체크해보고 연결을 좀 시켜서 보면 된다. 물론 여기는 이제 해석을 좀 잘해야겠지. 여기에 브라만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프로밍나노라고 하는 여기에 콤마 찍고 어떤 지역을 쓸 때 뒤에는 큰 곳, 앞에는 좀 작은 곳 이렇게 봅니다. 이탈리아의 이곳에서 태어난 그럼 이 사람의 지금 태어난 곳이 나왔지? 정보. 이런 것들을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이 사람이 시작했대. 동사.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신의 삶의 초기, 그러니까 어릴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건 어릴 때야.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뭐 중년 이럴 때 아니야. begin이라고 하는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들은 뒤에 ing라던가 또는 투동사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쓸 수 있어. 그럼 여기에 to paint라고 하는 것은 painting이라고 하는 걸 써도 괜찮겠지. 그의 아버지는 increased, 장려했지. 힘, 그에게 격려했어. to study, 뭔가 연구를 하도록, painting, 그림을 연구하도록 장려해줬어. 아버지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준 것 같아. encourage, 목적어 투동사 원형. 이후에 그는 work, 일을 했는데 뒤에 얼비노에 있는 요곳에 조수로서 일을 했대. 뒤에 1480년대쯤 됐을 때 그는 built several churches, 몇 개의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in new style in Milan, 밀란에서 새로운 양식으로 새로운 스타일로 몇 개의 교회를 지었대. He had a close relationship,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일을 했지. 그 도시에서, 앞에 있는 밀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함께 일을 한 거고. Architecture became his main interest라고 하는, 건축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고, 하지만 he did not give up, 포기하진 않았어. give up 다음에는 ing를 보통 쓰지.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브라만테라고 하는 사람이 1499년에 로마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참여했네. Pope Julius 뭐 어쩌고저쩌고, 요 계획의 이름이니까 그냥 있는 거 들어본다. 이 계획에 참여했어. 이 계획은 뭘 위한 거였냐면 로마의 재건설을 위한 거였어. Renewal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의 새 단장을 위한, 뭐 로마의 재건축을 위한 이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고, participate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로 쓰인다. 그리고 앞에 과거형으로 그냥 맞춘 거고, 얘가 take part in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야. 그럼 took part in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그는 계획했네. 새로운 Basilica of Saint Peter in Roman이라고 했는데, 성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고,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바실리카 양식의 어떤 큰 교회를 얘기해. 그래서 대성당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에 새로운 베드로 대성당을 계획을 했어.
이거는 뭐뭐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거야.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던 거고, 이 사람은 1514년 4월 11일에 죽었고, 그리고 로마에 묻혔어. 그의 건축물들은 영향을 주었네. 다른 건축가들에게 뒤쪽에 수세기 동안이라는 것까지. die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쓰면 안 된다. 이건 bury라고 하는 단어는 묻다, 매장하다 라는 타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쓴 거고, 해석 제대로 보고 그리고 시험에서 혹시라도 나온다면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정확하게 뭐 했는지, 누구랑 살았는지, 뭐 누가 도움을 줬는지, 뭐 이런 것들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 국왕의 게이트웨이, 요거는 원래 문법 문제로 나와 있었던 건데 우선 내용을 좀 보도록 하자. 그래서 문법적인 것들만 체크가 좀 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암기하거나 중요한 어구가 나오는 건 좀 없는 것 같아. Like whole individuals라고 하는 전체 개체들처럼 세포들도 have a lifespan, 어떤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 lifespan이 수명이야. 우리가 셀이라는 세포들이 모여서 어떤 개체를 만들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자고, 사람들도 수명이 있듯이 세포들도 수명도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야. 전체 개체들처럼 세포들도 수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life cycle이라는 생명 주기 동안에, 이거는 이제 세포니까 이거를 세포주기라고 이름을 좀 붙일 수도 있지. 이 동안 세포의 크기, 형태, 신진대사 활동들이 아주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dur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고, 전치사 뒤는 문장 구조가 나올 수가 없지. 여기까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동사가 없는 거잖아. 이럴 때는 전치사를 쓰고,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안 맞게 되겠지. 그만큼 세포들도 어떤 그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 세포는 태어나는데 쌍둥이로 태어난대. 뒤에 이때 그 모세포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뭘 만들어내냐면 two daughter cell이라고 하는 두 개의 딸 세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 세포라고 하는 거는 쌍둥이로 태어나, 이 모세포, 어떤 모세포가 있어. 이 세포가 나누어져서 쌍둥이가 되는 거야. 이거는 mother, 엄마니까 얘를 daughter, 딸이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개의 딸 세포들을 만들게 되는 거지. 자, 요 과정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한 거고,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다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을 쓰기 위해서 분사를 썼고, 분사,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ing. 해석을 뭐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건데, 해석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세포는 세포는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이때 모세포는 분열하게 되고, 그리고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 각각의 딸 세포는 더 작아. 뭐보다? 모세포보다. 그리고 except for unusual cases, 여기는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xcept for 뭐뭐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포는 성장한대. 언제까지? 그 세포가 될 때까지, 커질 때까지. 우리가 as하고 as로 보면 앞에 as는 해석을 주로 하지 않지. 그리고 뒤에 거에다가 뭐뭐만큼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모세포가 큰 것만큼 커질 때까지 각각의 세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로 분열이 됐잖아. 그럼 얘네는 좀 작겠지? 그럼 얘네가 이제 커진다고, 점점 커지는데 첫 번째 모세포 정도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했던, 원래 이 문법의 보기가 여기가 나오긴 했었어. as라고 하는 것은 비교를 하는 거고,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엄마 세포, 모세포하고 it이란 딸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지. 두 개를 비교할 때 여기는 비교해서 동사를 대동사로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앞에 이 딸 세포가 커진대. 그럼 엄마 세포도 커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상으로 봤을 때 앞에 있었던 이 large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같은 구조를 만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형용사를 쓸 수 있어. 그럼 이쪽도
large라고 하는 요 단어에 형용사를 쓸 수 있는 동사를 여기다 써야 된다는 거야. become을 그대로 쓰지 않고 large를 썼지. 여기에 become을 쓰면 좀 이상하지. 모세포가 커진 것만큼, 모세포는 이미 있었던 거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was, 비동사를 쓰는 게 맞고, 여기는 지금 딸세포는 점점 성장해가는 변화에 대한 거니까 얘는 상태인 거고, 여기는 become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largely 아니고 형용사 써야 돼. 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 동안에 세포는 흡수하게 돼. 성장을 하려면 뭔가를 받아들이고 뭔가를 많이 먹어야겠지. 물과 수분과 당, 아미노산, 그리고 다른 영양분들, 이러한 것들을 흡수하고, 그리고 assembles, 모으네. 그것들을 모아서 뭐로 만드냐면 새로운 살아있는 프로토플라즘이라고 하는 원형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라고 해. 원형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개체가 되기 이전에 하나의 이제 처음에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정도를 원형질이라고 보면 된다. After the cell, 세포가 성장한 후에, 적절한 크기로 성장한 후에 그 세포의 신진대사는 이동하게 돼. 즉 신진대사가 변한다는 거야. 요 shift는 change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봐주면 되는 거야. 뭐함에 따라서 이 세포가 준비해 가면서, 요 as는 뭐뭐 하면서 정도가 괜찮겠네. 뭐며 하면서 신진대사가 바뀐대. 세포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야. either A or B 구조야. 그러니까 A or B 이렇게 할 거고, 이 세포가 뭔가 나누어지려는 어떤 뭐 분할하려는, 뭔가 분리되려는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성장하고, 그리고 여기에 분할되어 감에 따라서 뭐로, 특별한 세포로, 다시 갈게.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진대사도 바뀌게 된다라고 해. 그럼 뭐 하면서? 첫 번째 과정은 분할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장을 해서 특정한 세포로 differentiate라고 하는, 뭔가 차별화되는 건데, 요 단어의 의미를 좀 보면, 사전적인 걸 좀 보자. 요게 이제 뭔가를 다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차별화하다라는 것도 있고 분화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뭔가 나누어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분화시키다, 특수화시키다. 여기로 보면 분화하다가 있지. 뭔가 나누어지는 거. 자동사로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이 세포가 이 분열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성장해서 특별한 세포로 분화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either A or B, it이라고 하는 것에 prepares, matures가 되고, prepare to 동사원형, 뭐뭐 할 준비를 하다라고 하는 것에 쓰여서 to 동사원형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matures하고 and differentiates하고 요거 같은 또 병렬 구조가 된 거야. both growth and development, 성장과 발달이다라고 하는 건 모두 둘 다니까 복수지. 그래서 s 안 붙인다. 필요해.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어떤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필요해. set of는 보통 해석하지 않아. 이건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involving all cell parts라고 하는 모든 세포의 부분들을 포함하는 그러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거야. 분사로 쓰였지?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능동의 ing를 이렇게 써줬다라고 하는 거. 단순하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얘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어떤 상호작용들, 모든 세포들이 다 참여해서 이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야. tha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뒤쪽에 여기 이 부분까지 접속사로 쓰인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접속사 that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서 주어 자리에 쓰는 걸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해. 그래서 원래는 it would not be surprising that cell,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데, 실제 글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세포의 신진대사와 구조가 복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would not be surprising, 놀라울 것은 없을 것 같아. should는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여기는 추측의 의미야.
뭐뭐임에 틀림없어 뭐뭐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조금 있는 거야. 그래서 세포의 신진대사와 구조가 복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것은 없을 것 같아. 세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 세포들은 다소 단순하고 논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복잡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단순하고 논리적이래. 심지어 가장 복잡한 세포조차도 단지 그냥 적은 수의 부분들만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부분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뒤쪽에 나와 있는 뭔가 구별되고 잘 정의된 이 세포의 생명의 여러 부분, 세포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이 수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포라고 하는 그 수명 또는 생명 주기에 구분되고 잘 정의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각각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responsi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나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내용이 끝났어. 그럼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은 분사 구문인데 분사가 안 보이지. 여기 being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면 된다. 그럼 이치는 왜 썼냐면 앞에 있었던 적은 수의 부분들에 대한 각각 주어를 따로 쓰기 때문에 분사에 대한 주어를 따로 써줄 거고, 그리고 이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 형용사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each being responsibl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and라고 하는 걸 만약에 쓰게 되면 and를 쓰게 되면 each of them 그리고 is responsible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of them을 이렇게 빼도 괜찮아. and each is responsible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뭐 내용이 사실은 조금 어렵긴 하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세포에서 딸세포 2개 성장하고 모세포 크기 비슷할 때까지 이때 여러 가지 흡수하고, 그리고 적당한 크기가 되면 신진대사 바뀌고 뭐 이런 것들.